안녕하세요. 연공불사입니다. 이제 3월도 지나고 4월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3, 4월 하면 이사철이라고 해서 또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날짜나 방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도 이사하시는 분들 방향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방향도 있고 해서 오늘은 몇 가지 좀 이사하시는 분들, 또 이사 날짜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흔히 우리가 대장군 방향, 아니면 삼살 방향, 그리고 또 이렇게 조객 방향이라고도 하죠. 또 상문 방향, 그리고 또 몸진 방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날을 택할 때 복단일, 그리고 또 태백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 피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사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도대체 언제 방향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또 이런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내가 무시하고 가려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이왕에 가는 거 또 이렇게 좋은 방향이라든가 좋은 날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좀 따져보고 가려니까 또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 날짜라든가 그리고 방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좀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잘 보시고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하시고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장군 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대장군이 길을 막는다 해서 가장 나쁜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동서남북 중에 남쪽이 대장군 방이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남쪽 모두가 흉방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이사가는 쪽이 남쪽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멀리 가는 거는 괜찮아요. 남쪽으로 대장군 방향이라 해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멀리 이사를 가는 거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내가 먼 거리처럼 좀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괜찮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이제 삼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삼살 방향은 겁살, 제살, 또 이렇게 천살이라고 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사를 잘못했을 때는 나의 재산을 탕진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간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의 식구 중에 누군가는 몸이 안 좋아서 병으로 인해서 조금 고생을 할 수 있는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이렇게 생기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살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지을 때나, 그리고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묘자리를 정할 때 이 삼살 방향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사방향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방향이 삼살 방향이다, 이래서 조금 불편하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사하기 전날 들어가는 집에다가 요강이나 솥단지를 먼저 안방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사를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방법을 또 많이 썼고, 요즘은 또 요강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사할 때 밥솥을 먼저 들고 이사를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객방, 그리고 상문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조문하러 손님이 몰려오고, 그러면 조문하러 손님이 몰려오는 거 뭐예요?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상문, 초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이렇게 환자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하면 좀 이렇게 상가집이나 병문안은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단일, 복단일은 이제 저희들 이제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도 제가 집에 일을 잡을 때는 복단일을 좀 이렇게 많이 피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복단일은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이 끊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진을 보고 나에게 생기복도 아니면 천이날을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기란 날인데 이럴 때는 이 날로 택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복단일이다 이럴 때는 나에게 있어서 복이 끊어지는 날이니까 좋은 날을 정할 때는 좀 피해 가시면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손 있는 날, 흔히 이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사를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손 있는 날은 뭐냐면 어떤 방향이나 방위에 따라서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어떤 해코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악신이나 태백살이 있는 그런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복단일과 같이 일진을 좀 이렇게 생기복덕 천이날로 이렇게 택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찐방이라는 게 있어요. 몸찐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크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흔히 이제 사람이 죽는다, 사망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운이 안 좋고 집안에 어떤 좀 이렇게 기운이 안 좋을 때는 이사를 내가 못할 해년가 그리고 나의 운이 막혔을 때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피하시고 이사운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좀 이동수가 이사운이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방향을 보시고 이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진짜로 내가 이사를 해야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시면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식구가 5명이다 그러시면 식구 수대로 우리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각자의 생년월일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밥을 싸서 조금만 해서 밥을 싸서 물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던진 다음에 이사를 하시면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은 좀 막고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보자 그러면 터가 지니고 있는 기운, 그러니까 터의 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터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양택은 우리가 이제 발복할 수 있는 그 직위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터와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의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도 사람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터하고 사람하고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터에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 터하고 합의가 잘 됐을 때 그 터마다 각기의 그런 음양오행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도 각자의 다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 돼야지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이사를 해야 된다, 방향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나에게 있어서 날짜나 나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악한 살이 있으면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들어가고 나서 이걸 막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솔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예방을 하시고 내가 들어가는 터하고 좀 이렇게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용궁불사 신녀가 이사철을 맞아서 이사를 하실 분들, 또 계획이 있고 나를 잡아놓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방향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여라도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은 전화번호로 예약하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